포지션을 활용하는 예제로 RixPen UV라는 사이트의 UI를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포지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RixPen UV HTML 파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inish 파일을 먼저 보게 되면 결과를 확인했을 때 페이지가 스크롤이 됐을 때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고정 위치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펜을 중심으로 각각의 설명 텍스트를 절대 위치를 사용해서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는 예시가 되겠죠? 물론 포지션 앱솔루트는 부모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포지션 relative를 설정해 주겠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스티키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크롤이 돼서 상단 부분에 올라오게 되면 스티키가 달라붙게 되고요. 스티키 to 포지션이 오게 되면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U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n 대신에 begin CSS 파일을 불러주시면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레이아웃이 무너진,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레이아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내부 영역을 위치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단 부분에 하이트가 100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120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120픽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패딩 탑을 지우도록 하죠. 그럼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을 때 높이는 120이 되고요. 그리고 패딩 탑 20픽셀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다가 내부, 헤더 내부에 있는 내부 요소에 포지션 픽스트를 사용해 주고요. 탑 값을 패딩 탑만큼이었던 20픽셀을 설정하면 해당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때 픽스트가 되면 위드 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드 폭을 지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진 레프트하고 라이트 값 대신에 레프트 라이트 20픽셀 주게 되면 레프트 20픽셀, 라이트 20픽셀을 줘서 나머지 위드는 그 값을 뺀 자동적으로 오토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같이 양쪽에 20을 뺀 부분이 가운데 배치가 되겠죠. 스크롤 내리게 되면 고정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펜 위치를 변경할 텐데요. 스키마 부분입니다. 스키마는 아래쪽에 보게 되면 피규어 엘리먼트가 id 스키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에는 RixPen 요소와 스키마 0번부터 11번까지 각각의 영역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키마 요소에 포지션 relative를 줄 건데요. 이유는 왜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바로 포지션 앱솔루트의 부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펜을 이 영역에 배치를 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relative, 즉 relative 영역에 펜이 앱솔루트가 돼야지만 위치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relative를 준 거고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겠습니다. 탑 20, left 50%를 줄게요. 그러면 펜이 어디로 이동되는지 살펴봐 줍니다.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니까 위치가 제대로 이동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포지션 뒤에 콜론이 빠져 있죠. 콜론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탑 위치는 올바로 잡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left가 50%가 되니까 제대로 위치를 못 잡은 걸 볼 수 있어요. left 값이 0인데 이 값을 50%로 설정하게 되면 부모 영역의 절반만큼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모 영역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이 되겠죠. 펜 박스는 좌표점이 좌측 상단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부모의 50% 지점에 위치 이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 펜을 가운데로 위치 변경을 해주려면 펜이 가지고 있는 위드의 절반만큼을 마진 레프트 음수값을 사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펜의 폭이 65픽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5픽셀의 마진 레프트 값으로 나누기 2한 값을 계산해서 픽셀 단위로 설정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펜의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죠. 펜의 위치가 라인하고 겹치기 때문에 탑 위치를 20이 아니고 30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라인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펜을 가운데 배치시킬 수도 있는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매번 수치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펜의 이미지의 폭이 얼마만큼이 되든 상관없이 트랜스폼, 변형이란 뜻이죠. 트랜스레이트 X축으로 마이너스 50%를 주게 되면 펜 이미지 폭의 50%만큼을 위치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레프트에 설정되어 있는 50%는 펜 이미지를 포함하는 부모 절반만큼을 레프트 잡으로 잡았다면 트랜스폼에 설정되어 있는 트랜스레이트 X의 마이너스 50%는 펜 자신의 이미지의 폭의 절반만큼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형태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미지의 폭이 얼마가 됐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 마이너스 50%를 사용해야 된다면 손쉽게 가운데 배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 됩니다. 단, 이 트랜스폼 기술은 역시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아주 구닥다리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겠죠. 하지만 국내 웹 환경의 현실은 그 구닥다리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도 없는 환경이 있음을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구닥다리 브라우저는 몇 이상 지원할까요? Show All을 눌러보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는 9 이상 지원이 됩니다. 즉 876 같은 상당히 오래된 브라우저, 2009년도 이전에 등장했던 브라우저, 아주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신 브라우저,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Translate X라는 걸 사용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와서 이제 펜을 배치했으니까 나머지 텍스트를 배치해야 되겠죠. 클래스의 시작값이 스키마로 시작하는 것들, 속성 선택자입니다. 클래스의 시작값이 스키마로 시작하는 것들은 바로 이 스팬 요소들이 되겠죠. 이들을 모두 찾아서 포지션 값을 absolute로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모두 한 지점에 붙게 되겠죠. absolute가 적용됐으니까 이때 opacity 값을 0.7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opacity는 불투명도인데요.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1, 불투명도가 완전해져서 완전 투명하지 않은 색이 되고요. 빠져나오게 되면 70%의 투명도 값을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럴 때 opacity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1번 텍스트의 경우를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1번 텍스트의 경우를 탑 -8픽셀, 라이트 70픽셀만큼 설정하게 되면 1번 텍스트인 엘리먼트 인풋이 맨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키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픽셀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떨어지겠죠? 자, 파워 소켓이 되겠네요. 그리고 라이트 값을 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라이트 지점이 되겠습니다. 찾을 때는 브라우저를 보면서 찾는 게 편합니다. 스팬 엘리먼트를 찾고요. 화면을 보면서 찾아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수치값을 찾기가 편하겠죠. 라이트 값의 경우도 적정한 값. 물론 이제 디자이너가 작업해 놓은 시안을 보고 작업을 해야겠지만요. 그럼 값을 찾았으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기억되지 않아요. 휘발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값을 복사하셔서 스키마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해놓게 되면 위치를 찾게 되는 거죠. 마우스가 올라가면 opacity, 불투명도가 0.7에서 1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스키마 값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서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영상 강의다 보니까 미리 찾아놨던 값을 주석 처리를 해제해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각자의 위치를 찾아서 정확히 배치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예제는 이 스키 포지션이 달라붙고 고정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 부분이 뎁스가 맨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라인이 겹쳐 있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헤더 내부에 있는 이 픽스된 부분에 z인덱스 값을 100으로 설정해 줍니다.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라인이 이 박스의 뒤쪽으로 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z인덱스는 이럴 때 필요하겠고요. 다시 스티키 데모 영역으로 와서요. 스티키 데모의 내부 부분이 있겠죠? 내부에 포지션 스티키를 설정합니다. 스티키를 설정해 주고요. 상단 부분에서 이 지점이 되는 게 2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탑을 20만큼 설정해 줍니다. 그럼 페이지 로드가 됐을 때 스티키 포지션이 붙게 되죠. 근데 문제는 릭스라고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영역이 위에 있다 보니까 z인덱스를 100보다 큰 100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로드하게 되면 다시 올라왔을 때 아까와 다르게 스티키 포지션이 내비게이션보다 위에 있는 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스티키 포지션 2가 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마크업이 됐으니까요. 이와 같은 형태로 스티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거슬린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크롤의 높이가 특정 지점이 지났을 때 릭스를 고정 위치가 아닌 원래 위치 형태인 값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값을 사용해서 포지션을 스태틱, 초기화시켜주는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요. 조건이 거치되면 픽스드로 다시 설정을 바꿔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보시면 상단바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릭스가 개발 도구 잠깐 볼까요? 자, 다시 이제 살펴봐 주시면 고정이 되어 있는 픽스드 값의 내부 요소가 특정 높이를 지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스태틱, 초기화 값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픽스드, 스태틱, 자바스크립트가 동조로 바꾸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올라가더라도 아까처럼 튀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바로 CSS와 자바스크립트의 조화, 하모니, 이 하모니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다 유려한 U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주는 전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돼야 될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일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좋은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 CSS 파트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어지는 자바스크립트 파트에서도 열심히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